가족 갈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처 빼기, 행복 더하기, 부부 대화. 우리가 결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겠죠. 모든 부부들이 동화 속 이야기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모든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가지는 못하고 있죠. 심지어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 사이에서 따뜻함과 사랑 대신 상처나 폭력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부부라는 관계가 지독한 악연으로 변하기도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의 시작이 되는 부부의 개념과 부부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고 부부 간의 갈등 사례를 점검해 보면서 좋은 부부 관계를 만드는 소통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의 개념과 정체성. 흔히 결혼 전에 연인들은 너 없이는 못 살아 라며 애정을 듬뿍 담아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시간이 가면서 너 없이는 못 살아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라는 원망으로 바뀌기도 하죠. 사랑으로 시작한 부부가 원수로 변해버린 부부들의 이야기,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믿어줘야 할 부부가 왜 갈등을 겪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부 간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위해 가족문제 전문가이신 조창현 소장님과 패널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갈등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시민기자 허선행입니다. 한때 연예인 부부들이 TV에 나와서 자신들의 가정과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때 연예인 부부들도 우리랑 사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부부들이 꽤 많이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 프로그램 이름과 성격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연예인 부부들 사는 모습 보여주고 서로의 단점이나 서운했던 점들을 얘기하고 나중에 화해를 하는 식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네. 가끔 재미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래도 되나 싶었어요. 저도 뭐 제 부인에게 불만이 없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그 문제를 말이죠. 만인이 보는 앞에서 폭로하고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고 물론 연예인이고 예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카메라가 찍고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저런다면 크게 싸울 각오 해야겠죠. 예, 저도 연예인 부부 6쌍과 함께 1박 2일 동안 상처 빼기 행복 더하기 부부 캠프에 상담자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상담자는 비밀을 전제로 질문을 하고 또 잘 들어주고 잘 풀어주는 방향성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 장면이 들어간 방송 프로그램은 거의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음성 변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실체적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몰카를 활용해서라도 극단적인 장면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프로그램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시청자 중심 방송 프로그램의 한계도 있지만 사생활이 너무 깊이 공개가 되면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연예인 부부들은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야 하고 직업 특성상 프로그램 시나리오에 의해서 수동적인 생활이 패턴화되기 때문에 부부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습니다. 서로의 어떤 생활 패턴이 다르고 대화 시간이 부족한 것만으로도 무시당한 느낌이 들 정도로 허전하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 배려나 관심이 부족하고 존중감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허물 없이 진심 어린 대화가 필요하지만은 해당 프로는 방송을 위한 어떤 이벤트성으로 상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마무리 상담도 못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부 사이가 가까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존중이 없어서는 안 되겠군요. 그럼요.
그런데 이 부부라고 하면 그동안 연애하면서 서로 알고 지낸 그런 사이이고 또 웬만큼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뭐 당신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도 정말 좋겠네요. 뭐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갈 땐 친구들도 만나고 싶을 때니 그럴 수 있지. 아니면 휴일에 잠자고 있으면 당신이 피곤해서 잘 수 있지. 이렇게요. 그래요. 서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허용해주고 인정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포인트는 내가 이해받고 싶은 거고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이럴 수 있으니 당신 이해해라. 이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상대 배우자도 똑같이 이해받고 싶다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자신이 이해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각자 입장에서 지쳐있을 때라도 내가 중요한 것만큼 똑같이 배우자도 함께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하죠.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배우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해줘야 합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함께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존중해줘야 되죠. 모든 일에 부부가 중심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부부는요, 어떤 경우에도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후유증이 생깁니다. 단순히 육체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부부라면 상호 존중은 기본이고요. 서로의 자아 실현을 도와주는 상처 치유와 성장의 동반자로서 함께 행복을 추구해가는 서로에게 가장 우선적인 특별한 관계 맺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요. 서로에게 안전한 지지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상대가 실수를 했더라도 판검사처럼 심판을 하기보다는 변호사처럼 같은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를 가리는 데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의 속마음까지 호심탄회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정서적 친밀감이나 신뢰감, 애정감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죠. 많은 어머님들께서 남편의 뜻은 내 편 안 들어주고 남의 편 들어줘서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군요. 주변을 보면 부부가 서로를 잘 챙기면서 아주 사이좋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내 편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분들은 왠지 더 편안하고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걸 느꼈어요. 맞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위로와 지지, 공감을 얻을 때 이를 통해서 삶의 에너지를 충전해 가죠. 내 편이 되어달라는 말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라는 겁니다. 상대가 잘못을 해도 편을 들어주면서 함께 고민한다. 근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사실 상황에 대한 생각과 감정, 즉 마음을 분리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죠. 사실 상황에 대한 생각은 판단할 수 있지만 감정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것과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격, 가치관, 생활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부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고 다름과 틀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 준다는 건 알겠는데 다름과 틀림을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건 좀 어렵네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자를 만났을 때 나와 다른 모습에 끌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차분하고 어떤 지적인 모습, 혹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활발한 모습, 그런 건 말이에요. 즉 이제 서로가 다른 모습에 끌려서 만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런데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수가 적은 것이 좋았었는데 대화가 안 돼서 답답하다고 하면서 당신 왜 말이 없어? 무슨 일을 그렇게 해? 그게 말이 더는 소리야?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틀렸다는 건 상대방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부정당하면 어때요? 기분이 정말 나쁘죠. 기분 나쁘면 싸우잖아요. 다름은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틀림은 상대를 부정하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다르다. 당신이 틀렸다. 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태도가 달라지겠네요. 네, 다르다고 생각하면 상대의 행동에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너그러워질 수도 있지만 틀렸다고 생각하면 지적하고 싶고 고치고 싶고 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다름과 틀림은 부부 갈등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우리는 다를 수 있다.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투나 표현 방법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항상 존중해주는 태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부부 갈등 사례로 보는 부부 갈등의 원인. 부부가 살면서 한 번도 갈등을 겪지 않을 수는 없죠. 단순히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가 몰랐던 배우자의 마음의 상처 혹은 어떤 사건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부부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심화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떤 사례인가요? 예, 지금 소개해드릴 사례는 10년 정도 연애 기간을 길게 가지고 결혼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도 했었고요. 아니, 이 10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 것도 다 알고 신뢰감이나 유대감이 꽤 강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첫사랑과 10년을 연애해서 결혼까지 성공한 부부입니다. 연애 때는 웬만해선 싸운 적 없는 사이좋은 커플이었고 주위의 부러움을 독차지했던 모범 커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연애하고 결혼했지만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진 후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각방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은 대화가 단절되고 이혼 서류까지 오고 간 상태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를 여의고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부친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결혼 직후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 사업을 접었죠. 그 이후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요. 아내 역시 어릴 적에 부모가 이혼을 해 어머니와 둘이서 같이 살았답니다. 가정을 위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지금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한 후 경제적 부담이 모두 아내 몫이 되었는데 아내는 사업 실패로 의욕을 많이 잃고 무기력에 빠진 제게 점점 실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힘든 상황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내분 이야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사업 실패한 후에 가만히 있는 게 안 돼 보여서 남편한테 뭐라도 좀 해보라고 해도 꼼짝도 안 했대요. 아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남편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돈 1억으로 주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 아내는 그 돈조차 날려버릴까 봐 불안해하고 있었고요. 저라도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요즘은 남편이 자기 회사 일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일하다가 보면 회식도 할 수 있는데 가정은 내버려두고 남자들이랑 논다 이런 식으로. 결국 아내분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몰라주는 것도 야속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남편이 하겠다는 주식 문제까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혼까지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결혼 생활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왈칵 쏟아낼 정도더라고요. 그럼 남편분은 뭐라고 하세요?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정도였다. 이렇게요. 그리고 자기도 처음엔 아내 회사 일에 그렇게 뭐라고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늦은 시간까지 굳이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을 많이 마시고 또 다른 남자한테 업혀오는 걸 본 적도 있다. 그래서 회식은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끝나고 바로 와서 애들도 좀 보고 그러자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너무 팽팽한데요.
이 실제로 모든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의 사정이 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딱 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빠져드는데요. 두 분이 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남편과 아내 모두 부모의 어떤 조기 사망, 이혼 등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관련된 미해결 과제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부부 갈등이 부모의 상황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실제로 부모가 일찍 사망하거나 이혼하면 자녀들은 당연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참고 견디는 건 잘해요. 책임감이 강해지니까. 문제는 어릴 적에 너무 책임감을 과하게 느끼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누적돼서 감정 폭탄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분들이 딱 이랬어요.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이 들고 내 마음이 이래. 이렇게 말을 표현하면 좋을 텐데 그냥 서로 참다가 쾅, 참다가 쾅 이렇게 폭발하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었거든요. 대화가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숨바꼭질하는 것 같았고 지나치게 자기를 학대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갈등이 지속되면 자학과 가해 행위가 반복된다는 거죠. 저는 그냥 대화가 잘못됐나, 뭐 서로 이해하면 되겠지 하는 수준에서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이 갈등의 원인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었네요. 그럼요. 갈등의 원인은 의외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 있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갈등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갈등은 해결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서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건강성을 확보해야 감정 폭탄 만들기나 어떤 자기 방어적인 과민 반응, 과잉 통제 같은 증상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장님, 이번 사례처럼 이 부부 갈등에 배우자의 부모님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나요? 많지요. 전 항상 부부 갈등의 원인을 알아보려고 할 때 가계도와 관련된 그 가족, 그분들 특히 부모님에 대해 물어봅니다. 혹시 방금 전처럼 이혼을 하셨는지 돌아가셨는지 이런 거요? 네, 그건 기본이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요. 그게 중요한가요? 네, 많이 중요하죠. 자, 보세요. 결혼한다고 하면 나는 어떤 남편 혹은 어떤 아내가 돼야지 이렇게 다짐하잖아요. 그리고 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먼저 내 역할 모델은 누가 되겠어요? 내가 배우자를 대하는 모습, 내가 가정에서 하는 행동들은요 다 과거 부모님과의 경험을 통해 느낀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즉 나의 부모님이 역할 모델 기준이라는 거죠. 예, 맞아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하는 행동이 아버지를 엄청 닮았다고 하더군요. 듣고 보니까 저도 좀 찔리는 부분이 있네요. 우리가 꼭 부모님을 닮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지 않아도 뭔가 다 보고 배우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부모 역할 모델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혹은 역할 모델로서 어떤 존재 여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 부모님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 역할 수행을 어려워합니다. 어떤 행동이 좋은 행동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확신하지를 못해가지고 소심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아예 반대로 나는 잘했고 오히려 내 배우자가 못했다 이렇게 상대 탓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성 부모님의 어떤 조기 사망 시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은 경우가 많아요. 결핍된 욕구가 많다는 거죠. 즉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편 혹은 이상적인 아내 역할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많죠. 속된 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서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동성 부모가 부정적인 역할 모델이 될 때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군요. 예, 그런 경우엔 부부로서 역할을 인지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역할 갈등을 극복하는 패턴이 적절하지 못하게 되죠. 결혼 생활 자체를 버거워하면서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왜곡된 패턴이 악순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에게 애정 결핍을 느끼면서 자랐다면 그럼 부부관계에선 어떤 갈등이 생길까요? 네, 원가족 부모의 관계에서 애정 결핍을 느끼면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았던 것은 당연하고 받지 못했던 것까지 배우자에게 채우고 싶은 기대감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내 배우자인데 나한테 그것도 못해줘? 당신이 나를 먼저 이해하고 배려해줘야지. 이렇게 상대방은 나에게 당연히 배려해야 되고 나는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식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꼭 애정 결핍 때문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내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나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의외로 많지요. 부모님의 역할 모델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애정 결핍 문제와는 상관없이 부부간에도 상대방의 호의와 배려에 늘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고 봐요. 예전에 제 애들한테 선물을 사줬는데 글쎄 이 녀석들이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거 가지고는 좋은데 그냥 선물을 가지고 자기들 방으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애들을 불러서 야, 아빠가 선물 줬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지 이렇게 혼내니까 이 딸아이가 대뜸 뭐 아빠도 엄마한테 뭐 받을 때마다 고맙다고 안 하잖아.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애들한테 뭐 그런 말 들어도 서운한데 제 부인은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이런 작은 서운함들이 쌓이면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애들도 보고 배우는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바로 고쳐야겠다고 마음먹게 되더라고요.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제 말은 항상 부부 사이에 고맙다는 말을 꼭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패널님이 잘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저도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부부관계를 만드는 소통의 기술. 평소에도 쉽게 할 수 있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들인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을까요? 부부관계를 개선시키는 건 결국 작은 노력과 그 노력을 뒷받침해줄 적극성입니다. 네, 가정의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적극적인 사람이 됩시다. 자, 이번에는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통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워볼까요? 소장님. 네, 좋은 부부관계를 만드는 소통의 기술 중에 제일 먼저 알려드릴 내용은 1인칭 공감대화 내용입니다. 1인칭 공감대화를 훈련하는 방법이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1인칭 공감대화의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당신이 결혼기념일을 몰라줘서 서운했어요. 그랬구나. 내가 결혼기념일을 몰라줘서 많이 서운했구나. 나 서운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내가 당신 입장이라도 서운했을 것 같아. 그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 마음 받아줘서 고마워. 지금 살펴본 것이 1인칭 공감대화의 기본 패턴입니다. 이후에는 답답하다, 불안하다, 화가 난다 등의 자기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연결해 가면 됩니다. 어렵진 않은데 안 쓰던 대화법이라서 그런지 좀 쑥스럽네요. 그렇죠. 예, 어색하고 민망해서 좀 쑥스럽죠. 근데 이제 부부가 직접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지금도 남들하고는 대부분 1인칭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가족 언어 습관이 왜곡되어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함께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때로는 포기하지 않고 남과 대화한다 생각하고 실천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좋은 대화법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인칭 공감 대화 외에 다른 소통의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네, 대화가 싸움이 되는 사례를 보면 당사자 상호 간의 감정의 문제, 생각의 문제, 이 표현 방법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까지 함께
생각을 키워보고 감정을 나누고 표현을 적절하게 한다면은 갈등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실천하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슴에 콕콕 와닿는 말이 있네요. 저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부부관계를 위해서 더 해줄 말씀이 있으신가요? 상처 빼기 행복 더하기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 상처를 빼고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아쉬움, 서운함, 원망감, 억울함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친밀감, 신뢰감, 애정감, 안정감 같은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늘리는 겁니다. 또 이런 방송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입견이나 편견, 고정관념 등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도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부 대화를 통해서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싶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나는 이 사람과 늙어서도 대화를 즐길 수 있는가? 결혼 생활의 다른 모든 것은 순간적이지만 함께 있는 시간 대부분은 대화를 하게 된다. 니체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그 대화에도 소통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행복을 더하는 부부와의 대화의 수칙을 음미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개념과 부부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고 부부 간의 갈등 사례를 통해 좋은 부부관계를 만드는 소통의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족 갈등 중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해결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